우리 방정식하고 부등식 끝나고 나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너희한테 모르는 문제를 풀어주는데 썼네. 태훈이 모르는 거 너희 물어보자. 피드 시간에 너희 모르는 거 질문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질문하고 잘하고 있어? 하고 있니 태훈이? 피드실에 애들 만나갖고 질문 잘 못하는 거 아니야? 어때? 준혁이 어때? 질문 잘하고 있어? 성민이는? 안 하고 있구만 저 녀석. 질문하셔야 돼. 알겠지 성민아? 자, 드디어 이제 도형으로 넘어갑니다. 고등수학, 수학상. 이게 원래 이제 수학상하고 수학하를 합쳐서 이제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고등수학이 한 권이라고 표현하는데, 너희 그래서 교과서에는 고등수학으로 상하가 안 나눠져 있잖아. 그지? 되어 있는데,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이제 시중교재 문제로 보면 이제 수학상, 마지막 큰 대단원으로 이제 마지막인 거야. 도형의 방정식. 알겠지? 도형의 방정식이고, 기말고사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좌표평면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방학 때도 이제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X축하고 Y축, 이 두 개 모두 이제 수직선이야. X축도 사실은 수직선이고, Y축도 사실은 수직선이고. 그래서 X축하고 Y축이 만나는 요 점을 우리가 0,0 원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맞니? X축을 기준으로, X축은 이 0을 기준으로 왼쪽에 가면 음수, 오른쪽에 가면 양수. Y는 위로 가면 양수, 아래로 가면 음수. 자, 이랬을 때 X축 위에 있는 점은, 잘 봐봐. X축 위에 있는 점은 사실 여기가 우리가 이제 1이라고 부르겠지만 정확한 의미로는 얘가 1,0인 거지. X는 1 위치에 있는 거고 Y값은 쭉 뻗을 때 Y값은 0인 거니까 얘 우리가 지금 1,0이라고 부른단 말이지. 그지? 그리고 X축 위에 만약에 이제 여기에 4,0 이라는 점이 있다고 쳐보자고. 얘를 내가 점 A라 부르고 내가 얘를 점 B라 이렇게 불러볼 생각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두 점 A하고 B 사이의 거리, 두 점 A하고 B 사이의 거리를 선분 AB의 길이라고 불러. 두 점 A하고 B 사이의 거리, 즉 요 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A부터 B까지의 길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직선 쭉 끄면 직선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을 선분 AB의 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희가 수직선 위에 있을 때는 너희가 잘 한단 말이지.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작으면서 알 수 있었잖아. 이렇게. 너희 생각해봐. 너희가 작은 자로 30cm 자로 5cm짜리 그 선분을 그어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자를 하나 딱 대고 꼭 시작점을 0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긋는 사람 없잖아. 그냥 5cm짜리 그으면 자 하나 대고 아무튼 여기가 3이었으면 3부터 시작해서 그냥 8까지 이렇게 긋는 거 아니야? 보통 이렇게 긋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수직선 위에 있는 거에서 길이를 잴 줄 알고 있어. 맞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4잖아. 그럼 3분의 AB의 길이 얼마야? 3분의 AB의 길이 얼마야? 대답해. 얼마야? 너무 쉬워서 대답하면 그래서 대답 안 하는 거니? 얼마야? 3인 거지 3. 오케이 3. 그러면 내가 여기에 1,1이라는 점을 한번 잡아볼게. 1,1. 여기에 4,1이라는 점을 하나 잡아볼게. 그리고 내가 얘를 C라 부르고 내가 얘를 D라고 이렇게 불러볼게. 그러면 CD의 길이는 얼마야? 잘 생각해보면 CD의 길이는 결국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잖아, 요거. 근데 요 녀석이 이렇게 쭉 내려보고 얘를 이렇게 쭉 내려봤더니 결국 요 점이 여기랑 겹칠 거고 얘가 여기랑 겹치는 거니까 얘하고 얘 길이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지? 서로 같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그래서 난 요 녀석의 길이가 3인 걸 알아. 됐어? 자, y축 위로 갑시다. 내가 y축 위에 1,0이라는 점을 하나 잡고 여기에 1,0이야 왜 0,1이지 0,1이라는 점을 하나 잡고 여기에 0,3이라는 점을 하나 이렇게 잡아볼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내가 뭐라고 부를까? P 2라고 하자. 2 여기를 F 이렇게. 그러면 EF의 길이는 점 2하고 점 F 사이에 이 녀석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얼마지? 1. 자, 그럼 다시 내가 이 녀석을 요쪽에 여기 내가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잡아볼게. 여기 그냥 뭐 그냥 얘를 F 다시라 부르지 뭐. F 다시를 얘가 4고 얘가 3인 여기 F 다시를 4,3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이렇게. 그리고 요 2라는 녀석을 이쪽으로 한번 갖고 와볼게. 이렇게 4,1로. 그럼 내가 요 녀석의 길이는 얘는 지금 얘랑 길이 똑같은 거 맞니? 맞지? 오케이.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얘 길이하고 얘 길이가 서로 똑같은데 봤더니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x값은 서로 똑같아서 결국 y값의 차가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네. 맞지? 요 녀석은 얘가 1,1이고 얘가 4,1이어서 봤더니 y값이 서로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x값의 차이가 요 녀석의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중인 거네. 맞지?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이 있어서 얘가 2고 얘가 6이면 이 녀석의 길이는 지금 얘가 y값은 서로 1하고 얘는 y가 다 1하고 똑같으니까 얘가 지금 2,1이 되는 걸 거고 얘가 6,1이면 y값이 서로 똑같으니까 x값을 빼서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맞지? 내가 이 녀석을 6,4라고 한번 불러볼게. 그러면 얘가 6이고 얘도 x값이 6이어서 결국은 x값이 서로 똑같으니까 y값의 차가 이 녀석의 길이를 의미하니까 여기 길이가 3이겠네?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고? 얘는 4가 되는 거고? 맞지?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궁금한 건 x축하고 평행하거나 y축하고 평행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나는 이 녀석이 필요한 거야. 이거. 내가 이제 얘를 A라 부르고 내가 얘를 B라 부르고 내가 얘를 이렇게 C라고 불러볼게. 너희는 지금 AB의 길이는 구할 수 있고 CB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 그치? 근데 내가 X축이나 Y축하고 평행하지 않는 요 녀석의 길이가 필요한 거야. 오케이. 너희 지금 얘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쟤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니까 뭘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의 길이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있는 거지. 그리고 나서 봐봐. 요 4는 어디서 나온 거야? 요 녀석의 x값에서 요 녀석의 x값을 빼서 구한 거지. 요 3은 요 녀석의 y값에서 요 녀석의 y값을 빼서 구한 거지. 결국 x축하고 y축 위에 있는 x축하고 y축을 평행하지 않은 어떤 두 점을 연결해서 그 녀석의 길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결론적으로 내가 A라고 부르고 요 점을 내가 여기를 A라 부르고 요 점을 내가 x1, y1이라고 이렇게 불러보자. 내가 여기에 B라는 점을 잡고 여기를 내가 x2, y2라고 불러보자. 그런데 내가 이 녀석의 길이가 필요한 거야. 맞지? 그럼 빨리 뭘 만들어 보면 돼? y축하고 평행한 직선
x축으로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빨리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 보면 돼.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를 C라고 부르면 요 녀석은 y축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뭐는 안 바뀌어? x값은 안 바뀌어. y값이 바뀌는 거야. x값은 안 바뀌어. 그지? 그러니까 요 점의 x값은 요 점의 x값이랑 같아. 맞니? 맞아? 요 녀석은 x축하고 평행하니까 내가 요거 위에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뭐는 안 바뀌는 거야. y값은 안 바뀌는 거지. 결국은 요 점에 있는 y값도 얘랑 y값이 서로 똑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맞니? 그리고 요 녀석의 길이를 내가 한번 구해보면 결국 얘가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니까 x2에서 x1을 뺀 거죠. 요 녀석의 길이는 이거야. 맞니? 얘는 x값은 서로 똑같은 거니까 결국 요 녀석의 길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y값에서 y값을 뺀 y2 y1인 거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내가 요 녀석의 길이를 a, b의 길이를 제곱하면 그 녀석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이어야 되는 거 맞아? 맞아?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인 거 맞니? 이거까지 이해가? 근데 내가 필요한 건 a, b 이 녀석의 길이의 제곱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a, b의 길이가 필요한 거지. 이거. 그러면 루트를 씌워버리면 되겠지.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 이렇게. 오케이? 이게 우리는 이 녀석을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부르는 거야. 즉,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한 점의 x좌표에서 또 다른 점의 x좌표를 빼서 제곱 더하기 한 점의 y좌표에서 또 다른 점의 y좌표를 뺀 다음에 제곱 거기에다가 루트 때리면 돼. 그게 공식인 거야. 오케이? 자, 공식 암기하셔야 된다.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수능 볼 때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됐지? 뭐 하나가 원점이라는 얘기는 얘가 0이고 얘가 0이라는 얘기인 걸 테니까 그래서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던 거겠죠. 그죠? 아니구나. 얘를 x1, x2로 뒀구나. 자, 헷갈리게 왜 이렇게 뒀냐? 여기를 y1이라고 두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해했어? 이해했어? 세아, 이해했니? 방학이 아닌데 원래 방학이 아니면 이렇게 개념 설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선생님이 다시 해준 건 정확하게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요거 AB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라는 얘기는 선분의 AB의 길이가 5루트 2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줄 알잖아. 루트 A에서 3을 빼. 제곱. 맞아요? 더하기 마이너스에서 3을 빼.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루트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25 됐어요? 그러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34가 되는데 그 녀석이 얘랑 같아야 된대요. 맞지? 야, 그럼 이 두 녀석이 서로 같대. 그럼 제곱해도 같은 건가? 맞아? 얘하고 얘가 같아. 그럼 제곱해도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하면 25 곱하기 2, 즉 50. 50은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34랑 같아야 될 거고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이
0이어야 될 거고 A-8과 A 플러스 2가 0이어야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2거나 A는 8이겠죠. 맞아요? 모든 실수 A 값을 물어봤으니까 얘하고 얘를 합을 물어봤네요. 얼마? 6.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6. 됐지? 오케이. 자, 태원이 이해 갔니? 태원이 이거 처음 듣는 건가? 들었었지? 응. 세아 여기 들었었나? 들었었나? 너 이거 들은 적 있니? 겨울에? 들은 다른 학원에서 공부한 적 있냐고? 없어. 없어? 자, 그럼 얘는 안 풀어도 되겠죠? 그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OABC에서 B의 좌표가 얼마래? 6,2래. 그럼 요 녀석의 정사각형의 면적 구해달래. 오케이? 우리 정사각형은 마름모야 아니야? 마름모지. 마름모 면적 어떻게 구하지?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맞아? 근데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어떻게 돼?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으면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얘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근데 대각선의 길이는 요 녀석의 길이인 거니까 결국 난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하면 면적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여기부터 요만큼의 길이만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구합시다. 루트. 6에서 0을 빼니까 6의 제곱. 2에서 0을 빼니까 2의 제곱. 루트 40. 얘가 루트 40, 얘도 루트 40.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루트 40 곱하기 루트 40. 이렇게 구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지? 자, 다음요. 뭐 이런 것들은 너희가 구하시고요. 삼각형의 모양 결정.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나? 일단 다시 그래도 얘기합시다.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어떻게 되니?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세 변의 길이가 있는데 걔가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어때야 돼? 그쵸? 내가 만약에 A가 B가 C가 이렇게 되는 녀석이 있었는데 혹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녀석이 삼각형이 되려면 여기서 C가 가장 큰 녀석이지. 그죠? 그러면 얘를 갖고 삼각형을 만들려면 C라는 녀석이 짧은 두 변, 즉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녀석의 합보다는 작아야 해. 그래야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오케이? 생각해봐.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내가 만약에 10cm짜리 짝대기가 하나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3cm랑 3cm야 이렇게. 얘가 10cm고 얘가 3cm, 3cm야. 그럼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은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변의 길이를 갖고 삼각형을 만들었다 치자. 그러면 그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직각 이등변이 될 수도 있고 예각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둔각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직각 삼각형이 될 수도 있잖아. 지금 내가 너희한테 얘기하는 거 정삼각형 정의가 어떻게 돼? 세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결국 정삼각형도 변의 길이 같다 판단하는 거지. 직각 이등변. 직각이면서 맞지? 직각이면서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직각 이등변이지. 근데 우리가 직각인 건 또 어떻게 확인해? 피타고라스 정리 갖다 확인하잖아.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결국은 직각이라는 녀석도 내가 확인하는 건 변의 길이 갖다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도 변의 길이 갖다 확인하겠지.
아니?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 같으면 되는 거지. 걔도 결국은 변의 길이 같다 확인하는 거네? 얘가 삼각형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 합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얘가 삼각형이고 얘가 제일 긴 녀석이라 치자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가 삼각형이면 가장 긴 녀석의 제곱은 작아요. 나머지 두 녀석의 제곱 합보다. 얘가 같으면 직각삼각형. 얘가 더 크면 예각삼각형. 얘가 더 크면 둔각삼각형. 결국은 예각인지 둔각인지 직각인 것도 뭘 가지고 판단해? 변의 길이 갖다 판단해. 그러니까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한다는 이 말은 결국 변의 길이를 가지고 생각해달라는 얘기야. 다 변의 길이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야. 오케이? 자, 변의 길이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야. 자, 넘겨봅시다. 이 녀석이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각 A가 90인 직각삼각형일 때, 자, 우리가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풀고 있으니까 생각해보자고. 1,1 그림을 그려놓는 게 편하겠지. 1,1 B는 3,2 B는 3,2 3,2 얘가 B야 B. C는 A,5래. 일단 뭐 1, 2, 3, 4, 5 여기 여기 어딘가에 A,5가 있답니다.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걔를 내가 계산해봤더니 각 A가 얼마가 됐는데 각 A가 90이 된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 C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어딘가에 있는데 각 A가 90이어야 되니까 뭐 대충 이렇게 잡아보지 뭐 90이 되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C가 되면서 얘가 A,5가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대충 모양을 잡아놓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 요 녀석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길이 구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이거의 길이를 구하고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하고 요 녀석의 길이를 구해서 피타고라스 정렬을 쓴다. 두 번째, 얘하고 얘가 수직이므로 이 녀석의 기울기하고 이 녀석의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맞지? 까먹은 거 아니지? 직선 방식에 나오면 용철이 까먹었어? 안 까먹었지? 두 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이거 기울기 곱하기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얼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 녀석을 이용해서 풀 수 있겠지. 자, 뭐가 됐든 우리는 지금 여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요거 길이 구합시다. 요거 길이는 루트 3에서 1을 빼면 2의 제곱 2에서 1을 빼면 1의 제곱 해서 루트 5. 요 녀석의 길이는 루트 A에서 1을 빼니까 A-1의 제곱 더하기 5에서 1을 빼니까 4의 제곱. 됐니? 요 녀석의 길이는 루트 A-3의 제곱 더하기 5-2의 제곱.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 녀석을 제곱해서 하면 얘하고 얘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요 녀석 제곱하지 뭐. 얘 제곱하면 얼마가 돼요? A-3의 제곱 더하기 9는 요거 제곱 5 더하기 요 녀석의 제곱 A-1의 제곱 더하기 16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따라왔어? 자,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9, 18은 A제곱 날려버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 5, 16, 22 6A 넘기면 4A 요 녀석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1 됐니?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존재하고 우리가 두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으니까 요거 요 녀석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지?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럼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니까 X의 변화량은
A-1분의 5-4. 5-1. 4. 요거의 기울기는요. 3에서 1 빼면 2. 2에서 1 빼면 1.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얘하고 얘가 곱하면 이 두 녀석이 수직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1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2a-2분의 4가 -1이어야 되고 양변에 이 녀석을 곱하면 4는 -2a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넘기고 넘기면 2a가 -2니까 a는 -1 이렇게 구하실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지금 내가 여기서 이걸 왜 언급하냐? 어차피 너희가 시험 볼 때는 평면 좌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다 시험범이야. 맞지? 근데 요 녀석 문제를 푸는데 얘가 직각이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피타고라스. 이렇게 공부를 막 하고 직선의 방정식 가면 이거 푸는데 다르게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시험 가면 뭐지? 이렇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문제를 풀 때 뭐가 더 효율적인 방법인지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 푸셔야 돼. 뭐가 더 효율적이지? 뭐가 더 빠르지? 뭐가 더 내가 어차피 전체가 시험범위니까 내가 뭘로 푸는 게 맞는 거지? 계속 고민하셔야 된다고. 알겠잖아? 이미 너희 방학 때 다 배웠다고 했으니까. 자, 다음 너희가 풀어보시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 얘하고 얘 사이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 빨리 그림을 그려보자. -1,2잖아. 그지? 그럼 -1,2를 빨리 찾아. -1,2래 이렇게. 그 다음에 0,1이래. 아, 이거 너무 작게 그렸다. 0,1이래. 맞니? 그러면서 x축 위에 있는 점을 찾아달래. 그러면 너 이런 생각 해봤니? 여기 어떤 점이 있고 여기 어떤 점이 있어. 얘를 A라고 부르고 내가 얘를 B라고 부를 건데 얘하고 얘하고 거리가 똑같은 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점 P라는 녀석이 A에까지 이르는 거리하고 B까지 이르는 거리가 서로 같대. 그 녀석 중에 너희가 가장 찾기 쉬운 점이 중점일걸? 중점? 여기 있는 중점? 중점이라는 얘기는 내가 여기를 P라고 잡으면 이만큼의 거리하고 이만큼의 거리가 서로 같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이 중점을 지나면서 이 AB의 수직인 직선 하나를 그려볼게. 그리고 이거 위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볼게. 아무 점이나 잡은 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AB의 선을 하나 그어볼게. 이거 길이 서로 어떠지? 같지? 직각이고 직각이죠. 이 녀석은 이쪽에 있는 삼각형이나 이쪽에 있는 삼각형이나 공통으로 가져가는 녀석이죠.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를 뭐라 부르지? 빨리 대답 좀 해줘. 우리 반의 문제야. 나 혼자 얘기해. 뭐가 풀어 죽겠어? 합동이죠. 어떤 합동이야? SAS 합동이야. 맞잖아. 변각변. 너희 중학교 때 배우잖아. 사스. 지금 배우잖아. 중학교 때. 사스, 아싸 막 이런 거 배우지 않아? 나 혼자 얘기할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가 합동이니까 얘기라고 얘기를 어때? 같아. 어떤 두 점이 있고 그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은 이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중점을 지나면서 이 선분하고
수직으로 지나가는 직선.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다 AB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어디를 잡아도 합동이거든요. 맞지? 지금 내가 너희한테 이거를 설명해 주는 이유는 원래는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X축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고 여기를 내가 그냥 A, 0이라고 잡으면 돼. X축에 있는 점인 거니까. 근데 요 점이 여기까지 거리하고 여기까지 거리가 서로 어떻대? 같대. 그럼 우리 A값 구하는 거 별일 없거든요. 왜?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서 걔를 같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돼. 그러면 그냥 일단 그렇게 문제 풀어보자. 얘가 A, 0인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루트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에서 1 빼면 2의 제곱. 요 녀석이 루트 A에서 0 빼면 A의 제곱. 1에서 0 빼면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1의 제곱. 그 두 녀석이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양반을 제곱해서 같겠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5는 A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날려버리고 그럼 2A가 얼마가 되니까? 마사가 되니까 A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하겠지. 그래서 난 요 녀석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인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나한테 뭘 물어봤지? X축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OP니까 얘 뭐야? 원점부터 점 P까지 거리잖아. 얘가 지금 마이너스 2,0인데 원점부터 이것까지 거리니까 길이가 얼마야? 2죠, 2. 마이너스 2요 이러면 큰일 나. 길이에 음수 없으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도 구할 수 있어, 얘를?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 요거 중점 어디야?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이 중점이죠. 그러면 얘 기울기도 구할 수 있어.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의 기울기는 1이 될 거고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 녀석의 X절편 찾으면 걔가 얘야. 맞지?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하면 얘가 문제 푸는 방법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이 훨씬 많다고. 근데 지금은 얘는 뭐가 더 편한 거야? 얘가 X축 위에 있다 그랬기 때문에 A, 0이라고 설정하고 넘어가는 게 더 쉬운 거야. A, 0이라고 설정하고. 그치? 왜?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은 Y가 0이기 때문에. Y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가 0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Y는 A, Y는 2.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Y값은 2야. 그러니까 어떤 점 하나가 Y는 2 위에 있대. Y는 2. 이거 위에 어떤 점 하나가 있대.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잡아야 돼? A, 2라고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외심. 야, 외심이 뭐냐? 외심 뭐야, 외심? 외심이 뭐야? 안 왔네? 외심이 뭐야, 외심? 외심! 외심! 어떤 삼각형이 있고, 어떤 삼각형 ABC가 있고, 이 삼각형 ABC 모든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렸을 때, 우리 이 바깥쪽에 있는 이 원을 외접원이라 부르고, 이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뭐라 부르고? 외심이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그러면 요 녀석이 외심인데 여기가 원 위에 있는 점이고 여기가 원 위에 있는 점이고 여기가 원 위에 있는 점이네? 맞니?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면 반지름이고 이렇게 연결하면 반지름이고 이렇게 연결하면 반지름이네? 맞니? 그래서 삼각형의 외심이 주어지면 그 외심은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모두 다 어떻다? 같다.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 외심은 어떻게 찾지?
외심 어떻게 찾아? 외심 어떻게 찾아?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뭐라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어떤 삼각형이 존재하면 이 녀석의 외심은 이 녀석의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정확하게 이등분하면서 수직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점을 딱 요거하고 요거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지나는 직선. 이거하고 이거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지나는 직선. 이거하고 이거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지나는 직선. 그러면 그 녀석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걔를 외심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오케이. 자, 아무튼 뭐가 됐던 거에서 ABC를 꼭지점하는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이렇게 부르겠다고.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나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나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나 다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야.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 요거의 제곱 빼고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요거 뺀 거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는 요거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어서 x값하고 y값 찾으시면 돼요. 근데 얘도 원래 이렇게 안 푸는 방법이 존재하지. 왜? 나 이 직선 구할 수 있거든. 이 직선 구할 수 있잖아. 2점 알고 2점 하니까 요거의 기울기 알 거고 따라서 요 녀석의 기울기도 알게 될 거고 이 녀석의 기울기를 알았는데 얘하고 얘의 중점을 지나니까 요거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거고 요거에 알고 있으니까 요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을 거고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이용해서도 x하고 y 구할 수 있다. 나 지금 너희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배워야 되는 내용을 계속 미리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삼학년 녀석도 안 넘어오네. 몇 개만 더 합시다. 알겠지? 자, 오늘 앞쪽에 너희 과제를 설명해 주느라 시간을 많이 써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가서 자, 거리 공식의 의미를 이용한 합의 최소값. 얘는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보자. 다음은 실수 xy에 대해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인데 봐봐. 좌표평면 위에서 요 녀석의 의미는 무슨 의미야? 난 요 녀석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얘를 내가 이렇게 써볼게. x-0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나면 무슨 의미야? x,4라는 점부터 0,0 원점까지의 거리. 맞니? 그렇게 받아들여도 돼, 안 돼? 되죠? x에서 0을 뺀다고 해서 x가 아닌 게 아니고 y에서 4에서 0을 뺀다고 해서 4가 아닌 건 아니니까 x제곱 대신에 x-0의 제곱 더하기 16은 4의 제곱이니까 걔를 4-0의 제곱이라고 써도 돼. 그렇게 써놓고 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야. 뭐야? 점과 점 사이 거리네? x,4에서 0,0까지의 거리. 자, 근데 뭐 얘를 요 녀석은 이거하고 이거까지의 거리고 뭐 그렇게 쓰겠대 얘는. 얘는 x,0, b,c 사이의 거리. 즉 얘도 사실은 내가 얘를 쓰면 x-3의 제곱 더하기 뭐 2-0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결국 얘도 무슨 얘기인 거냐? x,2, 3,0까지의 거리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지. 물론 다르게 뭐 숫자를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요 녀석 사이의 거리다. 그러면 세 점 요거 즉 얘하고 얘가 서로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각각 A, B, C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AB 더하기 AC는 BC의 길이보다 서로 크거나 같다. 얘 왜 그런 거지? 삼각형이잖아, 얘 지금. 그럼 짧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긴 녀석보다 항상 더 커야 되니까, 그죠? 자, 따라서 BC의 길이를 내가 뭐라고 놓으면 BC의 길이가 D이므로 구하는 최소값은 T다 이렇게 구하고 싶은가 봐. 그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문제를 숫자를 맞춰보자고. 이 녀석은 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러면 이 X에서 0을 뺀 다음에 제곱한 게 이 녀석인 거고 0에서 A를 뺀 다음에 제곱한 게 이 녀석이어야 되니까 A는 얼마야? A는 3 거죠. X에서 B를 뺀 녀석이 요거잖아. 그럼 B는 얼마가 되는 거지? B는 3이 되는 거고 0에서 C를 뺀 게 요 녀석이 되는 거잖아. C는 음수니까 C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지?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각각 여기다가 내가 A에다가 A가 얼마였지? A가 4? B가 3? 마이너스 2를 각각 A, B, C라고 하면 이거 이제 써보지 이렇게. 좌표 평면에 나타내보죠. 0,4는 여기가 되는 거고요. 3,-2는 여기에요. 0,4가 되는 거고요. 얘는 x,y, x,0이죠. x,0. 얘는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인 거야. 요거 위에 어떤 점인 거지. 맞지? 그랬을 때 나한테 뭘 물어본 거니? 요거는 AB의 길이 더하기 AC의 길인 거니까 결국 AB 더하기 AC 근데 점 A라는 녀석이 요거 위에 있을 거 아니야. 봐봐. 0,4하고 3,2가 있고 얘가 0,4, 3,2고 한 점은 X축 위에 있단 말이지. 그럼 X축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 이렇게 더했을 때 얘가 최소였으면 좋겠대. 야, 그러면 요 점 P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걸까? 이럴 때 최소가 되는 거, 얘가 A여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니니? 즉, 0,4하고 3,-2라는 녀석을 내가 직선으로 쭉 연결했을 때, 그때 X축하고 만나는 요 점을 내가 점 A라고 부르면, 그게 합이 최소가 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생각해봐. 얘가 지금 삼각형이 이루어지는데, 이 삼각형이라는 요 녀석은 있잖아. 만약에 점 A가 요 점이나 다른 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꺾여서 가게 돼 있어. 그럼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들보다 항상 크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건 언제인 거야? 이때인 거야. 아. 그래서 최소값. 요 녀석의 최소값은 요 점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의 루트. 루트 얼마? 45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네. 맞죠? 그럼 얘가 얼마야? 3루트 5가 되는 걸 거고 그래서 A, B, C, 그 D 모두 다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근데 요거는 별로 안 좋다.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왜 이 녀석 왜 안 넘어오는 거지? 요거까지 하자. 야, 우리 오늘 원래 진도가 어디까지였냐? 안 갖고 왔어? 원래 너희 진도가 화목토. 오늘이 며칠이냐? 15일. 유형 12번까지였는데. 자, 유형 6번까지 하고 끝내자. 자, 파퍼스의 중선 정리. 파퍼스의 중선 정리. 별표. 얘도 제발 고1 때 배웠는데 이거 까먹지 마. 고1 때 배웠는데 얘를, 야, 너희가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 파퍼스의 중선 정리.
각 이등분선에 대한 정리, 중점 연결 정리. 뭐라고? 파포스의 중선 정리, 중점 연결 정리, 각 이등분선의 정리.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 피타고라스의 정리랑 똑같은 거야. 너희가 까먹으시면 안 되는 내용이야. 종호야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파포스의 중선 정리는 뭐냐면 어떤 삼각형이 있고 어떤 꼭지점에서 대응하는 변의 중점에 선을 그으면 우리가 요 선을 중선이라 불러요. 요 선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부르는데 A, B, C, M이라고 하면 얘가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요 녀석의 제곱, 뭐?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그 녀석의 2배. 당연히 얘기하고 얘기가 서로 같을 테니까 이것도 성립하겠죠. AM의 제곱 더하기 CM의 제곱 곱하기 얘도 성립하겠죠. 오케이? 그런데 너희가 나중에 무게중심이라는 걸 배우거든. 근데 무게중심은 세 중선의 교점이야. 그럼 세 중선의 교점이니까 나중에 무게중심을 배우게 되면 이렇게 긋고 여기 중점에다 이렇게 긋고 여기 중점에다 이렇게 그으면 얘가 무게중심이 될 텐데 그러면 얘가 중선이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의 2배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다고. 중선 정리를 배워주시면 무게중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요거는 너희가 한번 해보시죠.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누구의 2배라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2배라고. 그죠? 오케이? 근데 AB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요거하고 요거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 얘에서 요거까지의 거리 구하면 얼마야?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맞지? 이 녀석의 길이, 즉 AB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요거에서 루트 뺀 요 녀석이 될 거고 요 녀석의 제곱은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걸 거고 이 녀석의 제곱이 얘고 이 녀석의 제곱이 얘인 거니까 정리하자.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이 AC 얘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이 AC 이 두 녀석을 더하니까 얘하고 얘가 사라지고 2의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요 녀석도 실제로 요거 길이 해서 제곱해서 더하면 요 녀석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으로 나와요. 요 녀석이 A 제곱 B의 제곱이고 요만큼이 C니까. 그렇죠? 그래서 파포스의 중선 정리 얘는 증명하는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았지? 여기까지.